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캠프TV 장비가게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산에 같이 다니던 동료들,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족저근막염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족저근막염을 다루는 이유는 예방 차원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, 또한 아치형 인소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운동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 근막염에 관한 글의 영상을 많이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갖고 제가 공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어리버리하게 제대로 못 전달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더보기에다가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먼저 이 족저근막염은 이 발바닥에 보면 이 아치가 있죠. 이 아치가 있고 위에 두꺼운 섬유 조직을 족저근막이라고 한답니다. 족저근막에 긴장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달리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염증과 파열이 생겨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, 그것이 곧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는 걸로다가,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무리해서 많이 걷거나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, 또 이 평발이거나 이 아치가 높은 분들, 이 요족이라고 그러죠. 비교를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로다가 또 발바닥 스트레칭 효과도 많이 봤으니까, 신발 바닥이 얇은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에도 저 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가 되겠죠. 스트레칭을 생활화 해야 되는데, 운동을 할 때도 게을리하게 되면은 두꺼운 뻣뻣한 막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, 얘가 뻣뻣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과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곧 족저근막염으로 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을 세 가지로다가 다시 나누어 보면, 첫 번째, 갑작스러운 과도한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, 두 번째는 발 전체의 변형, 평발이거나 요족인 경우에 생기는 경우, 세 번째는 통풍과 같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의 증상,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딱 디딜 때 어마어마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.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지구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, 그거를 참고 좀 걷다 보면 완화가 된다고는 합니다. 하는데, 족저근막염이 자연 치유도 되지만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통증이 오는 이유가, 염증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족저 부분, 제가 어설프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만, 이 부분이 이 파열이 생기고 찢기게 되는데, 이게 서 있을 상태는 이렇게 각이 이루어지는데, 잠을 자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이, 이걸 이렇게 당기고 자는 사람은 없죠.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, 여기 구부러졌을 때 이런 부분에 이 파열이나 염증이 생긴 부분이 찢기기도 한답니다. 찢기기도 하는데, 부분에 이게 딱 끊어진 상태다. 끊어진 상태가 발이 구부러지면서 이게 이렇게 붙기도 한답니다. 붙기도 하는데, 이렇게 바로 붙을 수도 있고, 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좀 더 깊게 붙을 수도 있는데, 이게 당겨져서 깊게 붙어 있는 데에 어설프게 완전히 붙지는 않았겠죠. 어설프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첫 발을 디디면서 여기에 힘이 가야지, 어설프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알려주신
좀 자연 치유되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, 여러 자료들을 보더라도 다 예방이나 치유를 앞당기는 방법은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알려주신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, 결국은 주무시면서 이게 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면서 일상과 똑같이 이렇게 당겨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당겨줘 갖고 주무실 때도 여기가 파열이 됐거나 끊어져 있으면 끊어져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있게 하는 겁니다. 어설프게 붓는 거를 예방을 해주는, 막아주는,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게 하는 치유 기간을 좀 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. 이런 약국에서 파는 600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600원. 종이 테이프 살에 이렇게 붙이고 하더라도 접착력이 약간 강하지는 않지만 이 떼고 그럴 때 덜 아프고 편안합니다. 그때 얘를 이렇게 감아주고 발가락을 이렇게 한 2바퀴 정도 감아진 상태에서 당겨서 이렇게 좀 제가 어설플 수 있습니다. 이 의사 선생님이 해놓은 거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놔서 끊어지지 않게만 이렇게 잡아주면은 얘가 이 발처럼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당겨진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손상을 입은 막이 어설프게 붙었다가 다시 끊어지는 과정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더 통증 없이 붙게끔 치유가 되게끔 그런 방법이 되는 걸로다가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처음에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렇게 자다 보면 이게 뭐 풀어져 나가고 주무시다 보면 이게 힘이 더 가해질 수도 있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잘 적응이 돼 갖고 6개월 걸릴 수 있는 그 치유 기간을 좀 더 당겨준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써 보시고요. 또 한 가지, 몇 가지를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. 스트레칭 하고 마사지 방법인데, 여기에서 뒤꿈치를 밀면서 앞꿈치 부분이 얘가 구부러지게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여기 만져보면은 막이 느껴져요. 막이 느껴지면은 뭐 볼펜이나 이런 라이터 또는 아니면 손으로다가 천천히 막을 마사지를 하면서 밀어주는 식으로다가 해주면 족저근막염이 있기 전에 예방을 해주고, 또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도 좀 통증도 완화를 해주고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. 천천히 도구를 통해서 뭐 그냥 맨살로 하면 좀 아픈데 그럴 때는 뭐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걸 발라주고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평상시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뭐 자주 써주시는 게, 수시로다가 좀 앞꿈치는 살짝 굽히고 뒤에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. 여기 한 20도가 되게 하면서 이 종아리에 힘을 주고서는 종아리에 힘만 뒷다리를 쭉 편다 생각하고 종아리에 힘을 주면 스트레칭이 된다고 합니다. 반대로 바꿔서도 마찬가지고. 자, 세 번째는 적합한 벽이 없어 갖고 이 사진으로다가 제가 요 찍은 사진으로다가 대처를 해요. 방법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벽이다 싶으면 앞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는 방식이 되겠죠. 스트레칭을 하는 게 근막에도 경직돼 있고 이 뻣뻣해 있고 한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, 발목도 좀 유연해야지만이 족저의 근막에 영향을 덜 주어서 족저근막염이 유발하는 것을 좀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.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, 이 스트레칭 방법인데, 이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발바닥에는 다른 근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을 보호를 하면서 다른 근육들도 발달을 시키는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
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게 안 벌어졌었어요. 발가락이 전혀.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게 하는 방법, 이렇게 수건을 바닥에 떠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는, 발가락으로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법,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밀어주는 법. 잘 안 되는데 좀 하고 이 발가락의 힘만으로 수건을 잡아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들고서는 오래 버티는 법. 이런 법이, 자, 이 신발 안에서 이 발가락이 완전히 꽉 조여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발가락 아래에 있는 아래 부분이나 뭐 각각에 있는 근육들을 안 쓰던 걸 쓰게 만들어 주면은 거의 유기적으로 또 연결된 근막, 족저 근막도 좀 더 부드럽게 좀 뻣뻣해지는 걸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게 아예 하나도 잘 안 벌어졌었어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이걸 벌어지게 한 거는 이 샌드를 제가 판매하고 있는 루나 샌들이었습니다. 이 샌드를 오랫동안 뭐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뭐 겨울만 빼고 신다 보니까 얘가 이 자연스럽게 맨발로 걷는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 발가락 아래, 발바닥 아래에 있는 사용 안 하던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아마도 근막에도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뭐 협찬을 받으셨는지 어쩐지 예방이나 치료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이 아치를 보호를 해주는 소프트 인솔을 많이 권장을 하십니다. 평발이나 요족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아치 부분에 이 막이 심하게 눌리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. 계속 걷게 되면은 눌림에 의해서 이렇게 휘게 되겠죠. 근데 여기에 좀 아치 부분에 좀 PVC 소재로 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눌리는 거를 좀 예방을 해주고 뒤꿈치에 쿵 하고 오는 충격을 젤로다가 충격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족저 근막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, 구매는 여기 태그 걸어놓은 쪽으로 해놨고 더보기에 상세 설명 링크도 걸어놨습니다. 자, 오늘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바대로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관련 제가 보고 공부한 영상들 링크 걸어놓은 거 참고를 해보시고, 요거 얘가 뭐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해준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방을 해주고 족저근막염 걸리시는 분들 걸을 때 좀 더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준다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